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생계급여가 중단될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소득 인정 방식, 그리고 실제 계산 예시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대부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니까 수급 자격 제한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실제 보수를 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권고사직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의 관계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공제가 전혀 없이 100%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이 다른 소득과 다른 특징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월 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현재 받고 계신 생계급여에서 80만 원이 차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현재 이 금액을 모두 받고 계시다가 실업급여 월 80만 원을 받게 되면 총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은 76만 5,444원에서 80만 원을 뺀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음수가 나오므로 0원으로 처리되어 생계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체가 바로 탈락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범위에 있다면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는 95만 6,805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각각의 선정기준에 따라 유지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가구원이 더 계신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25만 8,451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경우 실업급여 80만 원을 받더라도 생계급여 45만 8,451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총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도 알아볼게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월급 200만 원을 받다가 권고사직 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임금이 약 6만 7천 원 정도 된다면 기초일액은 6만 7천 원이고 구직급여일액은 이것의 60%인 약 4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2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다만 기초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11만 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에 기반한 최저기초일액이에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이니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저기초일액은 8만 240원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너무 낮았다면 이 최저기초일액을 적용받아서 구직급여일액은 6만 4,192원, 월 약 19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 수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하신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즉 6개월간 받으실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해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거든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하시고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기본이고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기재가 애매하다면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 수급 과정을 살펴보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후부터 매월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은 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받아야 해요. 이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한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까 꾸준히 기록을 남겨두세요. 여기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 기간이 한정적이고 취업 후에는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시면 훈련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니까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와 주민센터에 각각 상황을 알리시고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변동 신고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어서 노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구직활동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해드리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다면 그 소득도 신고하셔야 해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일부만 차감되지만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추가 제재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 다시 취업했다가 또 이직하게 되면 새로운 피보험 기간이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니까 새로운 근무 기간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한시적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